두 번째 비기. 이것이 호명의 위력이다. 이름을 틀리면 모든 것이 쑥틀린다. 당연하게도 이름을 똑바로 써야 한다. 너무 당연한 소리라 김이 새는가. 나는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메일을 쓸 때 이름을 제대로 부르거나 밝히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많으므로, 사실상 오줌을 싼 뒤 손을 씻지 않는 사람 수만큼 많으므로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이메일은 익명 뒤에 숨지 않는 글쓰기다. 물론 20, 30년 전엔 닉네임으로 이메일을 쓰는 사람들이 흔했다. 8살의 나에게 이메일을 처음 알려준 우리 아빠의 닉네임은 지중해였다. 지중해 가본 적 없으심. 나의 닉네임은 달해였으며 당시 키우던 개 이름이었다. 중학교 문학 선생님의 닉네임은 소주라이크였다. 퇴근하면 늘 소주를 드셨음. 때론 그 시절이 그립기도 하지만 멀리 와버렸다. 펜팔처럼 이따금 만부를 주고받던 시대를 지나 하루의 주된 시간을 이메일 쓰기에 할애하는 직업인이 된 것이다. 이제 이메일은 우리의 생계가 달린 장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명을 걸고 일한다. 실명이 아니라 해도 그 이름에 공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 점에선 비슷한 무게를 지닌다. 창작자로서의 필명이나 회사용 영어 이름 또한 사회적으로 각인되고 싶은 활동명이다. 그가 타고난 이름이든 불리기로 선택한 이름이든 틀리지 않고 적어야 한다. 상대 이름을 적는 위치는 보통 메일의 제목 혹은 첫 문장이다. 만약 둘 중 어디에도 상대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미심쩍게 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상대의 사회적 자아를 정확하게 소환하며 시작되는 게 이메일이라는 의미다. 이름을 똑바로 쓰는 것만으로 훌륭한 메일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름조차 똑바로 쓰지 않는다면 그 메일은 이미 틀려 먹었다고 보면 된다. 아무리 좋은 데이트 장소에서 분위기를 잡고 멘트를 친다 해도 복희님을 복순씨라고 잘못 불렀을 때 깨져버릴 몰입감을 생각해보자. 복희님은 생각할 것이다.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일도 잦다. 섭외 업체 담당자님께서 이슬아 작가님께 강연문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셨는데 본문에는 김초혁 작가님의 오랜 팬으로서 사심을 담아 메일을 씁니다. 라고 적혀있는 경우다. 나는 궁금해질 것이다. 메일을 저에게 보내시려던 게 맞나요? 본문 내용을 컨트롤 C, V 한 뒤 섭외 대상의 이름만 바꿔서 발송하는 손길을 쉬이 짐작할 수 있다. 담당자님에게나 나에게나 김초엽 작가님에게나 애석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본문을 복사해서 쓸 때 수신자 이름을 꼼꼼히 바꿨는지 점검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똑같은 본문을 계속 돌려 쓸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게 좋다. 우리에겐 고유한 존재로 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걸 반기는 사람은 드물다. 1대1 소통의 경우 수신자의 이름이 달라질 때마다 본문도 조금씩 달라지는 게 좋은 메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름은 이름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메일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의 경력, 업계에서의 역할, 우리가 쌓아온 관계의 맥락, 혹은 앞으로 쌓아가고 싶은 역사를 함께 부르는 것이다. 내 쪽에서 원하는 것이 있어 요청하는 메일이라면 더욱 정확히 그 수신자를 정밀 조준해야 한다. 정밀 조준의 첫 번째 스텝이 이름 똑바로 부르기다. 사람의 마음은 호명되는 순간 모종의 책임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채로 말할 때보다 정확히 호명하며 말할 때 훨씬 높은 확률로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런 연구 결과가 분명 어딘가 있을 텐데 갈 길이 멀고 하니 논문을 굳이 찾아보지는 않겠다. 이미 몸으로 아는 지당한 사실이니까. 문득 나의 모부가 저작거리에서 장사하던 시절에 수금이 밀려 고생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동네에서 웅이님은 강다니는 아빠로 복희님은 물렁한 엄마로 알려져 있었으나 실상 마음이 훨씬 약한 쪽은 웅이님이었다. 몇 달간 돈을 못 받는 탓에 웅이님이 애간장을 태우며 시름시름 앓던 겨울 보다 못한 복희님이 직접 나섰다. 응당 줘야 할 돈을 안 주는 거래처 사장 가로 열고 씨발놈에게 찾아간 것이다. 시장은 거드름 피우는 타입의 남자였다. 복희님은 거구의 아저씨 앞에 서서 똑바로 얼굴을 마주한 채
그의 이름을 불렀다. 황재식 사장님?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에 사장이 당황하는 사이 복희님은 한 번 더 반복했다. 황재식 사장님? 부드럽지만 확실한 호명이었다.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던 사장이 이런저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복희님은 개소리에 휘둘리지 않고서 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듯 힘주어 그의 이름을 또다시 불렀다. 황재식 사장님. 그 짧은 시간 동안 사장의 마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난 것인지는 사장 본인만이 알 것이다. 확실한 건 이름만 3번 부르고도 복희님이 밀린 돈을 다 받아왔다는 사실이다. 3번의 호명과 수금, 우리 집의 유명한 전설 중 하나다. 이러한 일화에서 알 수 있듯 이름을 부르는 행위엔 상대의 영혼에 종을 울리는 효과가 깃들어 있다. 복희님이 한 일이라고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그 자신에게 알려준 것뿐이지만 그 행위는 마치 깨끗한 거울을 보여줄 때처럼 양심과 책임감 그리고 되고 싶었던 자기 본 모습을 일깨워준 것이다. 그것이 호명의 위력이다. 그래서 나는 복희님을 본받아 매일에 최소 3번은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을 들였다. 제목에 한 번. 이은진 본부장님께 간여장의 시대 1화 트리트먼트 공유 첫 문장에 한 번. 안녕하세요. 이은진 본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마지막 문장에 한 번. 늘 감사한 이은진 본부장님께 사랑과 존경을 담아 이슬아 드림.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많이 중요한 메일이라면 본문 중간에서도 괜히 한 번 더 수신자의 이름을 부른다. 그나저나 이은진 본부장님 매주 공들여 피드백 해주신 덕분에 1화의 전개가 더욱 흥미롭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름도 너무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면 같은 얘기하고 또 하는 취객처럼 보일 수 있으니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름 뒤에 직함이 따라오는 상대라면 직함을 똑바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과장님을 가장님으로, 편집자님을 편집자니로 쓰는 실수 따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모두 나 자신의 오타들이다. 직함이 없다면 이름 뒤에 님을 붙이는 것이 무난하다. 나는 연령대에 상관없이 선생님을 붙이는 걸 선호하는데 재량껏 택하길 바란다. 한편 한국 사회의 어느 구석구석에서는 이름 호칭 더하기 반말로 이루어진 평어를 실천하는 이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성민 작가의 책 말 놓을 용기에서 자세히 다루는 평어 사용 모험에 나는 관심이 많다. 언젠가는 평어가 디폴트인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겠다. 일단 그게 당장 내일은 아닌 것 같으니 일단 상대의 이름과 직함을 정중하게 불러보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다. 상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을 제대로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인구도 공중 화장실에서 물을 끝까지 내리지 않는 사람 수만큼이나 흔하다. 앞서 이메일은 익명 뒤에 숨지 않는 글쓰기라고 말했다. 상대의 이름을 똑바로 부를 자격은 내 이름을 똑바로 밝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최소한의 자기소개도 없이 냅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만 쓰는 이메일의 수신자를 불편하게 한다. 본인의 이름 없이 회사나 소속 단체의 이름만 기재하는 경우도 많은데 답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곤란한 건 매 한 가지이다. LG전자님께라거나 아모레퍼싱님께라고 쓰기엔 애매하지 않은가? 아무리 큰 조직일지라도 나에게 메일을 직접 쓴 담당자가 있고 그와 내가 서로 이름을 인지하고 있어야 일을 하기에 수월하다. 또한 나의 이름과 이메일이 계정명이 동일한지 체크하기를 권유한다. 이를테면 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행사에서 근무하는 김정아입니다. 라고 메일이 왔는데 그의 메일 계정명이
붕어빵일 때 물론 나는 붕어빵을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당장 먹고 싶지만 붕어빵 때문에 주의가 흐트러질 수 있다. 김정아라는 모르는 사람과 붕어빵의 연관성을 나도 모르게 짐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분도 붕어빵을 좋아할까? 꼬리부터 드실까? 머리부터 드실까? 혹시 엄마와 아빠 중 한쪽을 쏙 빼닮아서 붕어빵이라고 지은 것이 아닐까? 작가나 친구로선 재밌는 질문이지만 업무 메일로 처음 만난 사이에서 상상하기엔 다소 사적일 수 있다. 업무에 불필요한 소개는 가급적 노출하지 않는 게 깔끔하다.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아이디는 얼마든지 이상하게 지어도 좋지만 이메일 계정명은 나의 모든 업무 메일에 늘 붙어 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다. 내 이름을 똑바로 알려줄 것, 그리고 상대의 이름을 똑바로 부를 것. 이게 첫 단추다. 이름을 틀리면 사랑은커녕 싸움조차 성립되지 않는다.